리빙 트러스트는 다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 가보면요, 리보커블로 하실래요? 이리보커블로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죠. 이 두 가지요, 이름은 사실 한 글자 차이인데요, 무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잘못 선택하시면 평생 모은 자산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미국에 사는 분들 또는 한국에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요, 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관리 또는 증여 상속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마주치는 두 가지 트러스트, 리보커블 트러스트, 취소 가능 신탁과 이리보커블 트러스트, 취소 불능 신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리보커블 트러스트입니다. 취소 가능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건 가벼운 결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트러스트도요, 만드는 비용도 싸고요, 내용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요, 안에 넣은 자산도 언제든지 다시 빼올 수 있습니다. 즉 서류상 내가 가진 자산의 소유에 있어서의 명의만 트러스트로 바뀌었을 뿐 실제적으로는 내가 직접 자산을 들고 있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 트러스트에 들어간 자산에 대해서요, 세금 신고도요 그대로 내 소셜 시큐리티 넘버로 하고요, 자산 운용도 내가 하고요, 채권자가 보기에는 그냥 내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트러스트를 왜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요,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트러스트가 뭐냐 또 얘기했고, 아무튼 다시 한번 이 리보커블 트러스트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 유일한 이유는 프로베이트 회피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본인 명의로 자산을 두다가 세상을 떠나면요, 이게 자녀에게까지 넘어갈 때 굉장히 복잡하고 굳이 내가 거치지 않았으면 싶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1, 2년은 금방이고, 또 자산 가치의 5% 이상이 관련 비용, 변호사 이런 여러 가지 비용으로 날아가는 그런 법원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100만 불짜리 집 하나만 놓고 봐도 한 5만 불이 그대로 사라지는 거니까 굉장히 아쉬운 거죠. 시간 걸리고 에너지 소비하고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에 비해 리빙 트러스트, 즉 리보커블 트러스트를 만들어 두면 이 절차를 통째로 건너뛰고요, 자녀들에게 깔끔하게 바로 넘어간다는 거죠. 결국 그런 배경을 놓고 봤을 때 늘 제가 하는 말입니다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리빙 트러스트라는 것은 미국의 자산을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모든 분들이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많던 적던 미국의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이 있으면 무조건이라고 해서 이게 또 꼬투리가 잡히면 안 되겠습니다만 만드는 게 좋다라는 그런 얘기죠. 일종의 내 자산, 내 가족 자산의 홀딩 컴퍼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리빙 트러스트다, 리보커블 트러스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취소 불능 트러스트, 이리보커블 트러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예요. 무거운 결정, 고급의 결정이라는 거죠. 한번 만들면 되돌릴 수 없고요, 안에 넣은 자산은요 더 이상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트러스트의 것이 되는 거죠. 트러스트는 기본적으로 내가 아닌 존재이거든요. 특히 이제 취소 불능 트러스트면 내가 취소를 할 수 없으니까 옮긴 것은 더 이상 내가 가져올 수 없는 거죠. 마음이 바뀌어도 못 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입장벽도 더 높고요, 만들 때 더 신중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비용도 들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왜 만드냐는 거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 가능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는 해야 되는데, 근데 취소 불능 트러스트를 하는 경우는 어떠냐, 그리고 왜 이걸 하느냐 하면 프로베이트 회피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한번 보시죠. 취소 불능 트러스트의 첫 번째 혜택입니다. 모두에게 다 공통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적용되는 그런 혜택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에셋 프로텍션, 자산 보호입니다. 리보커블 트러스트는요, 취소 가능 트러스트에 넣은 자산은요, 누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요 그대로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적으로 여전히 내 자산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만약에요, 이 리보커블 트러스트에 넣어두면요, 이건 더 이상 내 자산이 아닙니다. 트러스트지만 리보커블은 실질적으로 내가 다시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저런 걸 보면 내가 완전히 나의 소유권을 포기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한번 옮겨놓으면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못 가져오고 취소를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이 건드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의사다, 사업가다, 부동산 투자자다, 여러 가지 뭘 하건 간에 내 자산에 대한 보호의 니즈가 있는 사람들, 소송 리스크가 있는 분들에게 이게 특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또 안 좋은 것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냐? 이제 오해이기도 한데, 취소 불능이면 결국은 내가 그렇게 옮긴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일견 맞긴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트러스트의 문서를 잘 설계하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트러스트를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신탁 관리자일 텐데요. 신탁 관리자를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본인이 그랜토 설립자로서 여전히 보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예컨대 그 트러스티가 진행하는 그 자산의 운용 방식이라든가 방향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해고하고 교체할 수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그 해당 트러스트에 있는 자산을 내가 직접 빼올 수는 없지만 상당한 수준에서의 관리는 실질적으로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혜택으로는요, 이런 게 있죠. 이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보다 취소 불능 트러스트로 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그런 혜택도 들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있죠. 내 자산 일부는 이 자녀가 가져가서 뭔가를 다 본인의 사업이 됐건 본인의 원하는 바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도 싶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또 너무 또 줘가지고 스포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증여를 하면요, 물론 내가 가족이니까 내 아들이고 딸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가져와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못하죠. 왜? 내가 법적으로 증여 행위를 완료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거를 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애가 스포일이 됐어도 이거를 속수무책으로 놓치는 상황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 더 나아가면요, 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제 사실 이런 상담 저희 고객들 거의 예외 없이 얘기하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은 뭐 이런 걱정도 합니다. 우리 며느리 또는 뭐 사위 다 좋은 사람이고 잘 하겠지만 또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만약에 그냥 자산을 줬다면, 그러다가 이제 자녀가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 배우자가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종합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취소 불능 트러스트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훨씬 안전한 거죠. 그러면 왜? 이거는 법적으로 자녀의 온전한 재산이라기보다는 트러스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한은 베네피셔리로서의 제한된 권한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이 프로텍션, 말하자면 사위, 며느리의 이혼, 분할 청구로부터 상당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취소 불능 트러스트의 혜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취소 불능 트러스트의 이런 혜택을 감안했을 때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뭐 여러 혜택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종류가 있단 말이죠. 취소 불능 트러스트의 종류요. 그래서 그 몇 가지만 조금 살펴본다면요. 첫 번째는 ILIT이라고 합니다.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인데요. 이거는 생명보험을 위한 트러스트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내가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ILIT이라고 하는 취소 불능 트러스트를 활용해서 구입하고 유지를 하면 결국 이거를 사서 잘하고 이런 거죠. 보험을 뭐 예를 들어 내가 프리미엄을 10만 불을 내고 샀어요. 그리고 이게 사망보험금이 50만 불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셔서 50만 불이 자녀들에게 넘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현금 흐름으로 보면 내가 10만 불을 넣고 투자를 해서 50만 불의 사망보험금을 받아서 자녀에게 넘어가는데, 여기서의 어떤 전체 현금 흐름에 대한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보험 상품은 소득세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 나가서 증여 상속세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아일릿의 혜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QPERT라고 하는 게 있어요. Qualified Personal Residence Trust인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자녀에게 넘기는 구조인데요. 그러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자녀에게 이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자산 가치를 또 디스카운트해서 받을 수 있으니 증여상속세의 부담을 고려하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큰 혜택을 제공하는 트러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많이 하는 게요, 비즈니스나 이 임대부동산을 가진 분들이 활용하는 건데요. 이짓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많이들 합니다.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트러스트라는 뜻인데요. 굉장히 영리한 도구입니다. 간단한 개념은 증여 상속세 관점에서는 완전히 자산을 내가 이전한 거다라고 해서 증여세를 부담을 낮추는데, 따라서 그럼으로써 내가 향후에 해당 자산이 가치가 많이 오르더라도 더 이상 증여 상속세에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러한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그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은 여전히 내가 내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이 트러스트에서 발생한 소득세를 내가 대신 내주는 효과가 생기는데요. 이게 사실상 자녀에게 비과세로 추가 증여를 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짓과 함께 이 자산 이전을 이 인스톨먼트 세일의 형태로 하면 이 해당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도 상당 기간 동안 부모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요. 말해놓고 나니 또 어렵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짓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이 있기도 하고 또 조만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영상을 찍을 테니까요. 아무튼 증여상속세에서의 혜택,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내가 계속해서 그러한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트러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Domestic Asset Protection Trust인데요. 뭐 말 그대로 이 자산 보호의 기능을 극대화해주는 그런 성격의 트러스트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 취소 불능 트러스트의 어떤 장점, 특성으로 설명했던 그게 아주 온전히 반영되는 트러스트일 텐데요. 특히 사우스다코타 또는 뭐 네바다와 같은 그런 특정 주에서 이러한 트러스트 제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보장해준다 또는 뭐 보호해주는 그런 주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런 트러스트를 만들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취소 불능 트러스트 좀 더 얘기하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저희 고객들 중에는 이제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역이민 가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죠. 이런 분들 정말 이 취소 불능 트러스트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한국에 역이민 가서 살면요. 또 한국에서도 거주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 세법은요. 한국 거주자가 됐을 때 전 세계 자산에 대해서 이 한국에 세금을 내도록 한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에서 두고 간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도 그리고 이 해당 자산을 나중에 한국 거주자가 된 뒤에 증여하면 이게 또 한국에서 증여세 나온다는 거고요. 또 거기서 이제 한국에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이걸 또 미국에 있는 자산을 상속할 때도 한국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취소 불능 트러스트라는 거죠. 한국에 가기 전에 이 취소 불능 트러스트로 옮겨두면 그건 더 이상 법적으로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거주자가 되더라도 한국 입장에서는요. 증여 상속세 안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도 내 소득이 아니니까 소득세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물론 뭐 한미 양국 세법 구조를 좀 정교하게 설계해야 되는 영역이지만 뭐 잘만 짜면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절세 툴이 될 수 있다. 절세의 어떤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또 마지막으로 한국 분들 중에 시민권과 영주권을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분을 유지하면서 역이민 가는 게 아니라 신분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일 텐데 이때는 또 엑시텍스라는 컨셉이 있죠. 뭐냐면 미국의 시민권자나 장기 영주권자, 8년 이상 영주권 보유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할 때 출국세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여기 적용이 되는 분들이 자산, 순자산가액이 200만 불 이상이었을 때인데 내가 가진 자산을 이 취소 불능 트러스트로 옮겨두면 그 자산은 더 이상 또 내 명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200만 불 기준에서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엑시텍스의 부과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covered expat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분류에서 빠질 수 있는 그런 또 혜택을 누린다라는 점에서도 이 시민권 영주권 포기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 취소 불능 트러스트를 또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리빙 트러스트와 취소 불능 트러스트에 대한 구분이었고요. 어떤 분들이 어떤 걸 만드느냐인데 리빙 트러스트는요. 모든 자산, 개인 또는 가족의 이 소유 자산의 홀딩 컴퍼니 역할이니까 미국에 자산이 있으면 누구나 만드셔야 한다라는 게 답이고요. 그리고 취소 불능 트러스트는 그에 비해 사안에 따라 만드는 고급의 도구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증여세, 상속세 절감, 두 번째 자산 보호, 그리고 세 번째 자선기관의 성격을 얻음으로써 소득세 절감 뭐 이런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뭐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2025년에 평생 증여 상속 면제액이 영구법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1인당 1,500만 불 그러니까 가구를 놓고 보면 어머니, 아버지 뭐 두 분을 봤을 때는 2배가 되는 거니까 3천만 불까지 증여 상속세가 안 나오니까 이에 대한 걱정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그러니 이제 취소 불능 트러스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자산 보호 그리고 이제 소득세에 대한 플랜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니즈가 있는 분들이 이 취소 불능 트러스트를 고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리빙 트러스트는 가볍게 빠르게 모두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소 불능 트러스트는 본인의 자산 규모, 가족 구성, 향후의 어떤 거주 계획, 직업적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가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 다룬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제이슨 컴퍼니 전문가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